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 퇴근 후에 부서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에요. 한 명도 열애 없이 전원 참석하세요. 아이씨, 업무의 연장이면 회식도 야근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리님, 우리 회사는 원래 야근 수당이 없어요. 잦은 회식은 직장인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이죠. 자기 시간 뺏기고 건강 안 좋아지고 다음날 피곤하고 게다가 술자리라고 해서 마음껏 놀 수도 없습니다. 상사들과 같이 하는 술자리에서 실수라도 저지르는 날에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조선의 궁궐에서도 이런 회식 자리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각종 연회를 비롯해서 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다양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란 항상 사고를 부르는 법. 그냥 직장 상사도 아니고 임금 앞에서 술에 취해 실수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임금이 수양대군 세조라면 신하들은 과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조선 임금들 중에서 회식을 가장 많이 했던 임금이 세조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술자리라는 용어가 총 973회 검색되는데 그중 467회의 기록이 세조실록에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의 기록이 한 임금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데 세조의 즉위기간이 13년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더 놀라운 기록이죠. 이것은 세조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즉위기간 내내 왕권 강화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임금입니다. 조정의 모든 일이 임금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아무 죄 없는 어린 조카 단종을 쫓아낸 뒤 죽이고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 죽이고 정권을 잡은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된 뒤에도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들은 싹 숙청해버린 냉혹한 분입니다. 당연히 신하들에게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임금인데 이런 식의 공보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대하고 때로는 한없이 격없이 대하며 내 사람들 앞에선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오래가는 권위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조는 신하들과 친목을 도모하려고 자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하는 술자리인데 임금이 근엄하게 앉아서 여봐라 한 잔 올려 먹어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세조는 정말로 술자리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기회만 되면 술자리를 만드는데 마시다 취해서 흥이 오르면 임금이 직접 악기 연주도 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신하들이 같이 안 일어나면 야야야 일어나봐 하면 일으켜 세워서 같이 어깨춤도 막 추고 춤 잘 추는 사람은 임금이 입는 어의를 하사하기도 하고 잘 노는 사람은 기분이다 하며 관작도 올려줍니다. 술게임 같은 것도 좋아해서 즉석에서 퀴즈를 낸 다음에 못 맞추는 사람은 사발에다가 벌주를 만들어서 먹였죠. 참 이렇게 고주망태로 마시다 보니 작은 실수들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임금이 앉는 자리를 어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막 기어 올라가는 신하도 있고 누구는 술에 취해서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고 술주정 부리다가 내시한테 엎혀서 나가는 정승도 있고 아주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놀랍게도 세조는 이런 실수들을 모두 용서해줍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니 사죄하지 말라. 애초에 세조는 술자리를 시작할 때 취해서 실수를 해도 죄를 묻지 않을 테니 편하게 마셔라 하며 예의 차리지 말고 마시자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사들이 저런 말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방금 세조가 했던 말도 사실은 취해서 내 기분에 거슬리지 않은 실수해도 죄를 묻지 않을 테니 정신 차리고 편하게 마셔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말을 오해해서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조 8년 5월 8일 임금이 사정전에서 아침 조회를 하고 나서 해가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런저런 나란 일을 이야기하다가 세자가 요즘 학문을 잘하는지 어떤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조가 세자가 학문에 통달하면 왕위를 물려줘야겠다 하며 폭탄 발언을 내뱉습니다. 근데 이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자기 조카도 죽이고 왕자리 뺏은 분이 고작 8년 만에 은퇴 생각을 할 리 있습니까? 원래 조선 임금들이 양위하겠다 하는 소리는 신하들 충성심 체크해보려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눈치 없는 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영의정 정창손입니다. 영의정쯤 되는 분이 말 뜻을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닐 테고 술 때문에 실언을 내뱉은 모양인데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 술자리가 끝나고 그날 저녁 세조가 도승지를 불러서 명합니다. 자, 이제 퇴임할 거니까 준비해라. 그게 무슨 도승지가 놀래서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하니 빨리 준비 안 하고 뭐 하는가? 영의정이 나보고 물러나라는데 말 들어야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신하들이 와서 아니 되옵니다 드나 하면서 엎드려 빌고 나서야 기분이 좀 풀리셨고 결국엔 정창손이 유배를 떠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공신이고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지만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양정이라는 공신입니다. 이 사람은 개유정난 때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북방 외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세조 12년이 돼서야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공신이 반가웠던 세조는 고생했다며 술자리를 베풀어주는데 이때 양정은 세조에게 감정이 꽤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도 세조를 왕 만들기 위해 엄청 고생했는데 계속 북방 변두리에 외지 근무만 시키는 게 불만이었죠. 아무튼 자리가 무르익고 각자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쯤 양정이 세조 앞에 가서 말을 꺼냅니다. 전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십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당연히 부지런해야지.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신 지 오래됐으니 이제 슬슬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고 물러나라는 소리냐? 제 뜻도 그렇고 민심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전에 정창손이야 맞장구 치다가 실수한 거라고 쳐도 이 사람은 암만 술에 취했다 한들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조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쉬고 싶었다. 근데 내가 물러나면 나라는 누가 돌보냐? 차차 누군가는 돌보겠지요. 그래 나는 원래 임금 자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 리가요. 여봐라 승진은 어서 옥새를 가져오라. 지금 당장 세자에게 양위하겠다. 이 소리가 떨어지니 승진은 엎드려 꼼짝을 못하고 정승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니되옵니다. 종묘사직은 어쩌시고 이리 하십니까 하며 억지 눈물이라도 짜내며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조가 워낙에 성질이 나 있는 상태라 빨리 옥새 가져오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신하들은 이걸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둥지둥대고 세자도 이걸 난처해서 어쩌질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던 양정이 나서서 임금의 명령을 듣지 못했는가? 어찌 옥새를 가져오지 않나? 왕뿐이 아니라 보고 있던 신하들도 이가 갈리지 않았을지. 이 상황은 새벽이 돼서야 임금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며 정리됐고 신하들이 양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를 높이니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왜 처벌하냐? 라며 세조가 삐진 티를 팍팍 냈지만 결국에 양정은 4일 뒤 목이 잘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술자리 실수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상하리만큼 명줄이 길었던 인물도 있습니다. 세조 시절 술주정 이야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세종대왕 시절부터 과학과 문화 발전에 공헌했던 정인지입니다. 세조 4년 2월 12일 임금이 신하들을 위로하는 중사견이 한창입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춤을 추며 즐기는 가운데 갑자기 정인지가 임금 앞에 나서더니 전하께서 요즘 불교 경전을 자꾸 만든다고 하시는데 유교의 나라에서 그럼 되겠습니까? 세조가 불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직언을 올리는 건데 아니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잔치 중에 춤추다가 갑자기요? 다음날 세조가 정인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껏 불교 건물 짓고 책을 찍어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없더니 어제는 잔치 중에 갑자기 왜 그랬어? 제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지금은 맨정신이니 말해보라. 부처의 도리가 무엇이고 유교의 도리가 무엇인가? 제가 일단 이 일은 의금부에서 추국하도록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휴 그 양반은 원래 잘난 체가 심해서 그런 거니 한번 봐주자 하며 정인지의 죄를 용서해줍니다. 이게 한 번 이런 실수를 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술버릇이라는 게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로부터 7개월 뒤인 세조 4년 9월 이번에는 술에 떡이 되어 임금에게 반말을 찍찍합니다. 나는 너가 하는 말 그거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야 이거 진짜 회식 4차는 가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상대가 임금이었으니 이건 죽겠죠? 이건 성산문이랑 똑같은 역적입니다. 목을 베어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한숨을 푹푹 쉬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얘기하지 마라. 임금의 말에도 신하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았고 이를 보던 정인지가 임금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신들의 말을 들으면 제가 잘못하긴 한 모양입니다. 부디 저를 파직시키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정인지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끝이 납니다. 이럼에도 정인지의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임금과 술자리에서 풍수지리를 논하는데 평양도 풍수가 좋긴 한데 한양보단 별로고 근데 전하는 풍수 같은 거 몰라서 깊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러면서 세조의 자존심을 긁기도 하고 공물의 폐단을 논하고 있을 때는 만취해서 불가합니다. 이리 술주정만 부리고 있고 또 언제는 세조를 태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은퇴한 임금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정인지가 잠시 유배를 다녀온 적도 있지만 기껏해야 3개월 남짓한 자숙기간일 뿐이었고 끝끝내 늙은 노인이라며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정인지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야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왜 정인지는 끝내 처벌을 안 받았나? 실록에는 세조가 정인지 보고 부유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유란 사고방식이 낡아서 쓸모없는 선비라는 뜻이니 비하적 표현이긴 하지만 현대 단어로 고치면 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늙어서 자기에게 위협도 안 되는 인물이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문을 쓰신 분입니다. 이외에도 신숙주가 술에 취해 세조의 팔을 꺾었다는 야사도 있고 이득수라는 내시는 걸핏하면 술에 취해서 임금의 명령을 까먹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분량 문제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잘만 사용하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사용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드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 미성년자분들도 많을 텐데 인생의 흑역사를 만들기 싫다면 성인이 되신 후에도 술을 멀리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